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6.1 패치에서 추가된 라이트랑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버레이 라이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버레이 라이트라는 것은 이제 오버레이 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버레이는 이제 코팅이나 층으로 한 가지를 다른 것 위에 덮거나 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예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유저들이 보는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엔티티도 있고, 잠깐 마우스를 사용해서 보면 이렇게 UI도 있고, 뭐 미니맵 그리고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광원 효과도 있는 걸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레이어별로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UI가 표시되고 있고, 뭐 B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는 UI가 표시되는 것이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 이런 엔티티들이나 오브젝트들은 여기 가장 밑에 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원은 이 중간에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쳐진 X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오버레이 라이트가 표시되는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이 오버레이 라이트를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기 UI랑 맵 오브젝트, 이제 맵에 배치되는 것들, 뭐 타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엔티티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UI랑 맵 엔티티에 배치되는 것들 사이에 이제 라이트를 설정하는 것이 오버레이 라이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랑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MSW에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맵을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타일을 좀 배치를 해줬고, 엔티티를 하나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중에 이 모닥불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가져와서 여기다 놔주고, 여기에다가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맨 위에는 타입이 있죠. 지금은 스팟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좀 빨간색으로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색깔을 변경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오버레이 라이트를 씬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씬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명이라고 새롭게 추가된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오버레이 라이트,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이따가 뒤에서 할 라이트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오버레이 라이트, 그리고 여기 씬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맵 전체가 껌껌해지고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가 있는 애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씬에서 오버레이 라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컴포넌트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오버레이 라이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다 검은색으로 변하는 게 디폴트 값이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하얀색으로 하고, 스팟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 형태, 원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프리폼이 있습니다.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프리폼 포인트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퍼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폼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내가 사용하려는 광원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광원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포인트를 지금은 4개만 되어 있는데 뭐 얘를 3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2개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타입에는 글로벌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는 전체적으로 껌껌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그래서 오버레이 라이트를 글로벌로 사용을 하면은 오버레이 라이트를 켰을 때 깜깜해지는 것을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스프라이트 RUID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저희가 모닥불을 검색했었죠. 모닥불이라고 쳐서 얘를 등록을 해주면 모닥불 모양, 이 스프라이트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다른 스프라이트를 한번 골라 볼게요. 오브젝트에서 여기 선풍기를 그냥 넣어 보면은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모닥불 모양이었었는데 얘는 지금 선풍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모양대로 조명을 켜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렇게 색깔도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고, 파란색도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니메이션 클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플레이 레이트가 들어가서 이를 5로 하면은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0.5로 하면은 굉장히 천천히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프라이트를 그대로 사용해서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딱히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지금은 이 RUID 번호가 좀 다른데
얘를 좀 같은 걸로 변경을 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까맣게 한 상태에서 얘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타입에서 스프라이트로 설정을 해 주고 같은 스프라이트를 넣어서 조명을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 주게 되면은 오버레이 라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컬러 밑에 있는 거는 이 광원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세게 하면은 이 빛이 세기가 세지게 되고 살짝 작게 하면은 약해진다. 그래서 좀 어두운 불빛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게 하면은 밝아진다. 광원의 강도를 정해주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너 라디우스인데 얘를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크게 하면은 이게 보이실까요? 안에 있는 원이 점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리고 이 이너는 밑에 있는 아웃 라디우스가 있는데 얘는 이 외곽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너 같은 경우에는 스파 타입에서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내부 광원의 영역을 설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너는 지금 여기서 더 안 올라가는데 외부인 아웃 라디우스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아웃 라디우스를 보게 되면은 아웃 라디우스 역시 스파 타입에서 광원의 크기를 설정하는 외부 반경을 설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팟 이너 앵글 같은 경우에도 스파 타입에서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얘를 한번 조절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각도를 이런 식으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닥불을 한다고 하면은 불빛이 위쪽으로만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부 각도를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면은 뭔가 좀 더 그럴듯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팟 아우터 앵글 같은 경우에도 스팟 타입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외부 각도를 설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각도도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외부 각도 역시 최소값은 이 이너 앵글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광원이 사라지는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빛이 약간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얘를 0으로 하게 되면은 빛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크기를 키우게 되면은 여기 끝에서부터 점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광원이 사라지는 부드러운 곡선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퍼티들을 직접 한번 만져보시면서 얘는 어떤 것을 하는구나, 얘는 뭘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광원의 계산 방식을 정해주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을 보기 위해서 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오른쪽에 놔주고 그럼 지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얘는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놓고 얘는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지금 옵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에디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빛이 겹쳐질수록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뭔가 확실하게 좀 티가 안 나는데 얘네를 만약에 둘 다 빨간색으로 둘 다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밝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계산 방식이 에디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겹칠수록 더 밝은 빛을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은 조금 더 밝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알파 블렌드라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엔티티 전부 다 알파 블렌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겹쳐졌었던 부분이 조금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겹쳐지지 않고 여기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라이트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려지는 순서를 말하는데 일단 얘가 먼저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얘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빨간색이 이 파란색 부분을 덮어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파란색의 라이트 오더를 2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빨간색을 덮어서 이 겹치는 부분에 파란색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라이트 오더를 사용을 해서 더 라이트 오더 값이 큰 값이 이렇게 나중에 취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오더 값이 큰 광원의 색이 겹쳐지는 부분에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알파 블렌드일 때 동작을 하고 글로벌 타입의 광원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타입을 글로벌 타입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초에
라이트 오더라는 프로퍼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색을 조합을 했을 때 이 계산 방식을 애디티브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합쳐지면은 보라색, 그리고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합쳐지면 노란색, 그리고 세 가지 색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흰색으로 겹쳐지는 부분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지금부터는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라는 것은 오버레이 광원의 생성 및 파괴 기능을 제공하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은 set overlay light enable입니다. 얘는 오버레이 라이트의 활성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온오프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MSW에서 확인했었던 오버레이 라이트 하고서 거기 가로 열고 scene only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scene에서 확인할 때 사용하는 용도이고, 실제로 인게임에서 플레이에서 이 오버레이 라이트를 켜고 끄는 것은 set overlay light enable 이 메서드를 활용을 해서 오버레이 라이트를 꺼주고 켜주고 할 때 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서드도 알아보게 되면은 다음 메서드는 destroy overlay light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리얼에 해당하는 광원을 제거하는 메서드가 되겠고, 그리고 다음 메서드는 spawn spot type overlay ligh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스팟 타입의 광원을 스폰하는 메서드가 되겠고, 앞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팟 타입 광원 정보인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반환값으로 지금 인티저로 되어 있는데 쟤는 이제 광원의 식별 번호로서 앞에서 저 디스트로이 오버레이 라이트 할 때 시리얼 번호를 사용했었죠. 그 시리얼 넘버가 이 스폰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의 이제 반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성을 실패하게 되면은 해당 반환값은 0으로 출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스폰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이제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스티게이터랑 그리고 월드 포지션 그리고 월드 제트 로테이션 이어서도 알아볼 건데,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폰하는 게 있었으면은 저희 다른 곳에서도 무언가를 스폰할 때 사용하는 게 있었죠. 바로 어태치드입니다. 그래서 스폰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어태치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스팟 타입 광원을 자식 엔티티로 스폰을 하는 메서드가 되겠고, 얘도 똑같이 스팟 타입 광원 정보 어태치드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환값 역시 얘도 식별번호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생성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0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팟 타입 광원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랑 했던 거랑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저 어태치드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안에 로컬 포지션 그리고 로컬 제트 로테이션 그리고 페어런트 엔티티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알아볼 메서드는 스폰 프리폼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얘는 앞에서는 스팟 타입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프리폼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스팟 타입이 아니라 그냥 프리폼 타입이다. 이 타입만 바뀌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또 타입 광원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얘는 프리폼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폼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에는 인스티게이터 그리고 월드 포지션, 월드 제트 로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생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리얼 번호를 반환을 하고, 만약에 생성에 실패하게 되면은 0값을 반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어태치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폰 프리폼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어태치드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얘도 아까 앞에서처럼 이제 프리폼 타입을 스폰을 하는 건데, 얘를 이제 광원을 자식 엔티티로 스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똑같이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어태치드 프리폼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라는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얘는 로컬 포지션, 로컬 제트 로테이션 그리고 페어런트 엔티티 이렇게 세 가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정보가 되겠고, 그럼 다음은 이제 글로벌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스폰 글로벌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타입 광원을 맵에다가 스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제 타입 광원 정보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글로벌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 안에는 이제 이 글로벌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맵 전역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 뭐 포지션 정보 없이 인스티게이터 얘 하나만 전달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생성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반환값으로 시리얼 넘버를 전달해주고, 반환에 생성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0값을 반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어태치드가 나오겠죠. 스폰 글로벌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어태치드 얘도 똑같이 이제 글로벌 타입의 광원을 자식 엔티티로 스폰을 하게 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반환값은 이제 시리얼 넘버를 전달을 해 주게 되고, 그리고 생성에 실패하게 되면은 0 값을 반환하고, 어태치드 글로벌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 엔티티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마지막 타입이 되겠죠. 스프라이트 타입. 그래서 스폰 스프라이트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스프라이트 타입의 광원을 맵에다가 스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프라이트 타입 광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스프라이트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를 전달하게 되는데, 똑같이 반환할 때도 똑같이 시리얼 넘버 반환을 해주고, 실패하게 되면은 0 값을 반환한다. 그리고 저 스프라이트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에는 인스티게이터, 월드 포지션, 월드 스케일, 왜냐면 스프라이트니까 얘는 스케일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월드 Z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총 4가지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태치드가 나오겠죠. 네, 스폰 스프라이트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어태치드. 얘는 스프라이트 타입의 광원을 자식 엔티티로 스폰을 한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반환값으로는 시리얼 넘버 반환하고, 실패하면은 생성에 실패하게 되면은 0 값을 반환한다. 그럼 똑같이 저 어태치드 스프라이트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 얘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로컬 포지션, 로컬 스케일, 그리고 로컬 Z 로테이션, 그리고 페어런트 엔티티, 이렇게 총 4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랑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 이 2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 2가지를 직접 사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MSW로 넘어가서 이 2가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SW로 다시 들어왔고, 어떤 것을 해줄 거냐, 먼저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는 여기 가로등이 있는데, 이 가로등 불빛을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 이 엔티티에다가 컴포넌트를 넣어서 직접 프리폼 사용해서 이렇게 좀 가로등 불빛이 퍼지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지 않고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오버레이 라이트를 스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모닥불이 퍼지는 듯한 모습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크기도 조절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은 이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불빛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살짝 불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도 구현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여기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 가로등 먼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어있는 엔티티를 하나 추가를 해줘서 여기다가 오버레이 라이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가로등 쪽에다가 뭔가 불빛의 중앙이 되는 부분, 이 엔티티의 중앙점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스팟 타입을 사용해서 크게 늘려준 다음에 각도를 좁혀주면 되겠죠. 지금은 밑에서부터 줄어드니까 얘를 뒤집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뒤집어줘서 살짝 위치 조절 조금씩 해주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직접 보면서 설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아까 전에 그 프리폼 사용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스팟 타입으로 각도를 조절해서 하는 게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씬에서 보면서 편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엔티티의 센터 지점에서, 그러니까 피벗 부분에서부터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스팟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를 따로 추가한 다음에 얘를 따로 배치를 해서 지금 이 가로등이랑은 연관없이 다른 엔티티에다가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줬는데, 만약에 나는 이 가로등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가로등의 피벗을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라이트,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가로등을 만들어 봤고, 그럼 이 모닥불에다가는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좀 그럴듯한 모닥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 오버레이 라이트를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일정한 모양들을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얘 프로퍼티를 한번 설정을 해주도록 해볼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는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모닥불이니까 저는 스팟 타입을 사용을 해 줄 거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붉은 계열이 좋겠죠. 대충 한 이 정도. 그러니까 불그스름한 빛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돌게끔 컬러도 지정을 해주고, 얘는 뭐 1.5, 얘는 뭐 4, 그리고 이 광원은 1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는 또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너 앵글을 좀 좁혀줘서 한 75도 정도? 얘는 대충 한 200 정도면 되겠네요. 얘는 한 0.3 정도가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 오버레이 라이트를 한번 직접 컴포넌트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좀 기억을 한 다음에 이 엔티티 안에 있는 오버레이 라이트를 지워주고 따로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만 사용해서 똑같이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지워주도록 하고, 여기다가 컴포넌트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이름을 fire라고 간단하게 지워주고, 그리고 이 모닥불 엔티티에다가 지금 추가한 이 fire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 지금 한번 시작을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씬에서는 오버레이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플레이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여기
조명에서 오버레이 라이트는 씬 온리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화면에서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에다가 작성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온 비긴 플레이에다가 클라이언트 온리로 설정을 해주고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에 set 오버레이 라이트 enable 이었었죠. 여기다가 true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라이트가 적용된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닥불에다가 스팟 타입의 오버레이 라이트를 폰을 시켜주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흐름대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일단 K 버튼이라는 것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K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라이트가 생성이 되지 않았다면은 여기 지금 프로퍼티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false로 되어 있는데 얘가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이 create overlay light를 실행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중복으로 계속 실행되게 되면은 빛이 엄청나게 밝아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만 스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고 그럼 여기 위에서 실행되는 create overlay light 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를 일단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attached spot type overlay light info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줬고 이 정보에다가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라이트 컴포넌트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미리 봤었던 값들이 있었죠. 그래서 색상도 그 값들이랑 비슷하게 정해줬고 그리고 안쪽 원의 값 그리고 바깥쪽 원의 값 그리고 각도들도 아까 전에 앞에서 봤었던 것들 그대로 최대한 다 비슷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버레이 라이트 인포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줬고 이 설정을 해준 것을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 사용해서 스폰 스팟 타입 오버레이 라이트 어태치드를 사용을 해서 오버레이 라이트를 스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스폰을 시켜줬으니까 아까 전에 중복 체크하기 위해서 넣었었던 프로퍼티 있었죠. is right created 그래서 얘를 true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시리얼 번호를 받아서 시리얼 번호도 프로퍼티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on 업데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불빛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 on 업데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랜덤한 값을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을 넣어주는 거냐? 일단 여기 create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self inner radius 이 self 여기 프로퍼티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퍼티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이 inner는 1.5 그리고 outer는 4라고 하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대로 고정이 된다면은 이 원의 크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util 로직에 있는 랜덤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0.1초 정도 주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밝기가 변하게 설정을 해주었고 그래서 랜덤을 돌린 값을 프로퍼티에다가 다시 넣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이 오너 업데이트에서 이 업데이트 오버레이 라이트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업데이트 오버레이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 값을 수정해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애를 삭제를 하고 새로 생성하는 거 이 방식을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리얼 넘버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반환했었던 이 시리얼 값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가져오는 이 시리얼 값을 여기 프로퍼티에다가 넣어 놨다가 이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이 디스트로이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거를 삭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온 업데이트에서 받아온 이 랜덤한 값 얘네들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을 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K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불의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랜덤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얘를 삭제했다가 생성했다가 삭제했다가 생성했다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참조만 해서 그 안에다 있는 값을 변경해 주는 것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랑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조명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에 있는 오버레이 라이트 가로 열고 씬 온리라고 하는 애를 활성화시켜 주면은 씬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편집이 쉬웠고 대신에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는 씬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게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였고 실행을 하지 않고 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티티에다가 저희가 그 컴포넌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됐었죠. 그래서 엔티티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기반을 사용을 해서 광원을 생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엔티티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성능적으로 우수한 면이 있다라고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은 제가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미리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넣어서 나는 이 정도 광원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고 그 수치들을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라이트는 말 그대로 광원을 나타내게 되고 이 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었던 이미지랑 좀 유사한데 얘를 보시게 되면 밤배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빛도 보이고 모닥불도 보이고 여기 별빛 주변에 살짝 노란 불빛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앞에서처럼 레이어로 쪼개 보면은 가장 위에는 UI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UI가 배치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는 앞에서 배웠었던 그 오버레이 라이트가 되는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달빛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이 맵 부분이었었죠. 이 맵 부분에는 이게 엔티티들, 뭐 오브젝트들, 뭐 타일들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닥불 주변에 모닥불 불빛도 있고 그리고 작지만 이 별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하나씩 그릴 때 빛 설정 여부에 따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린 모드라는 것도 설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MSW에서 이 라이트 컴포넌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SW로 돌아왔고 여기서 이 오버레이 라이트는 일단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티티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다가 라이트 컴포넌트 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광원을 출력해주는 컴포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얘도 보시게 되면은 타입이 있고 컬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었던 오버레이 라이트의 프로퍼티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을 나타내는 스팟 그리고 뭐 프리폼, 글로벌, 스프라이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이 내가 원하는 만큼 점 개수를 추가를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 그리고 스프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그 스프라이트 모양대로 조명이 발생하는 것 이렇게 타입이 총 4가지가 되어 있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명의 색깔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팟 타입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너 라디우스, 아웃 라디우스 그리고 스팟 이너 앵글 그리고 스팟 아우터 앵글 이런 식으로 각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오더를 사용을 해서 얘도 똑같이 그려지는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광원을 연산하는 방식도 에디티브랑 알파 블렌드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먼저 그려진 애가 그려지는 거고 위에 있는 애는 섞이는 거였었죠. 그리고 그 밑에 다른 게 있습니다. 얘는 타겟 올 솔팅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타겟 올 솔팅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솔팅 레이어에 광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솔팅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모닥불의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지금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솔팅 레이어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뭐 백그라운드 레이어 1, 뭐 디폴트, NPC, 플레이어, 이펙트, 뭐 데미지 스킨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타겟 올 솔팅 레이어가 true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여기서 설정된 조명들이 다 계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지금은 nothing이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레이어도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everything 전체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레이어들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선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맵 레이어 1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맵 레이어 5도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복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타겟 올 솔팅 레이어가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솔팅 레이어에 광원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얘가 true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밑에 있던 타겟 솔팅 레이어가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죠. 대신에 얘를 타겟 올 솔팅 레이어를 비활성화하는 경우에는 타겟 솔팅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타겟 솔팅 레이어는 광원이 적용될 솔팅 레이어를 크리에이터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팅 레이어마다 이제 별도의 광원 텍스처를 생성하고 렌더링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텍스처가 추가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성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지정을 해주고 색깔도 붉은색으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게 되면 네, 이 부분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조명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립 모드를 반드시 온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립 모드는 무엇인지 P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립 모드는 엔티티들이 다른 광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표면의 색상과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월드 컴피그에서 use lit default material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테리얼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쉐이더만 있었는데 그 밑에 립 모드라는 프로퍼티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unlit 그리고 lit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unlit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lit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조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엔티티다라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lit 모드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는 에어리어 컴포넌트, 베이직 파티클 컴포넌트, 그리고 스프라이트 파티클 컴포넌트, 데미지 스킨 세팅 컴포넌트, 이렇게 네 가지는 거기서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데미지 스킨 서비스, 이펙트 서비스, 파티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는 개별적으로 립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립 모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엔티티도 있습니다. 항상 언릿으로 렌더링이 되는 API는 UI 엔티티, 왜냐하면 UI는 조명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UI 엔티티랑, 그리고 텍스트 컴포넌트, 그리고 유튜브 플레이어 컴포넌트, 그리고 웹뷰 컴포넌트, 이렇게 UI 엔티티들이랑 저 세 가지 API는 항상 언릿으로 렌더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정한 조명을 보기 위해서 립 모드를 한번 온으로 설정을 해보고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SW로 넘어왔고, 일단 왼쪽에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월드 컴피그, 여기에서 use lit default material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월드를 다시 로드해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접속을 해줬고,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도 켜져 있고, 그리고 월드 컴피그에도 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테리얼에다가 릿이랑 언릿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매테리얼도 한번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릿, 또 복사해서 얘는 언릿이라고 이렇게 지어주고, 릿에는 이 쉐이더 밑에 릿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릿이니까 릿으로 설정해 주고, 얘는 언릿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추가했었던 이 빨간 점에다가 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 주고, 여기 매테리얼에서 릿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도 넣어 줬고, 근데 지금 라이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여기 지금 타겟 솔팅 레이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 솔팅 레이어를 전체로 설정을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에도 보이고 백그라운드랑 전체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 준 다음에 이 타겟 솔팅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하나만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오버레이 라이트가 켜져 있는데 얘를 일단 비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 오버레이 라이트랑 라이트는 둘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라이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버레이 라이트는 일단 꺼 주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솔팅 레이어가 백그라운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은 빨간색으로 잘 보이는데, 이 모닥불도, 이 캐릭터도, 여기 배치되어 있는 이 엔티티, 너구리 엔티티랑 가로등 전부 다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디폴트를 추가해 줄게요. 왜냐면은 이 너구리가 지금 있는 곳이 솔팅 레이어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디폴트를 추가를 해 주고, 이 가로등은 레이어 1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솔팅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1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솔팅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오버레이 라이트랑 똑같이 얘를 설정하게 되면은, 라이트를 설정하게 되면 다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버레이 라이트랑 똑같이 여기서 글로벌로 설정을 해주고 색상을 하얀색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에 되면 좋으니까 여기다가 타겟 올 솔팅 레이어를 true로 설정해 주면은 모든 화면이 다 밝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스팟라이트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붉은색 빛 말고 이번에는 초록 색깔 빛을 방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옆에 있는 가로등은 매테리얼에다가 언릿으로 설정을 해주고, 모닥불도 언릿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언릿을 사용하게 되면은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얘가 초록색을 빛을 내고 있어도 조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버레이 라이트 사용할 때는 오버레이 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로 설정한 다음에 걔랑 같은 RUID를 넣어주면은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언릿이라는 매테리얼을 넣어주게 되면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언릿을 사용할 수 있겠죠. 캐릭터한테 언릿을 설정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도 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이 모닥불을 한번 수정을 해 주도록 해 볼게요. 일단 다시 얘가 설정돼 있을 때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게 되면은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 바닥면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닥면이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라이트 컴포넌트 일단 추가를 해 주고 일단 오버레이 라이트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솔팅 레이어를 사용을 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은 nothing으로 되어 있는데 everything으로 전부 다 선택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 타일이 배치되는 곳은 레이어 1 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1을 제외하고 전부 다 켜 주게 되면은 크기를 좀 키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닥면을 제외하고 그 윗부분만 밝아지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른 곳들이 전부 다 한 번에 그 위에다가 씌워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디는 안 보이고 어디는 보이고 이것을 설정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빛이 영향을 주는 레이어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라이트를 적용시키는 곳만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라이트 컴포넌트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손전등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손전등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그런 거 말고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 이 라이트 컴포넌트랑 이 레이어를 좀 잘 조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서 캐릭터를 보면은 만약에 이 라이트가 만약에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했다.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도 다 색깔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 그림자로 되어 있는 것과 이 색깔이 보이는 것, 이 중간에 위치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레이어 1 에다가 배치되어 있는 엔티티들은 이 조명을 계산을 하게 되어 놨고 그리고 이 레이어 2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 에다가 놔서 얘는 이 솔팅 레이어에다가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여기 조명이 있고 여기 뒤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엔티티 뒤에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오버레이 라이트랑 라이트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레이 라이트는 맵이랑 UI 사이에 있는 레이어 쪽에다가 라이트를 켜준다. 거기다가 조명을 그려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그릴 때 이제 라이트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받게 된다면은 함께 그려진다라는 것이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 컴피그에서 유즈 릿 디폴트 매테리얼이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립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플레이를 했을 때도 라이트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는 씬 온리로도 이 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었죠.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에만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닥불을 배치를 했다. 근데 그 주변에 이 모닥불의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도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모닥불에다가 타입을 스프라이트로 설정을 해서 같은 RUID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컬러를 다 1111 값으로 하얀색 값으로 설정을 해야만 이제 좀 오버레이 라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러 레이어에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퍼티 중에서 타겟 솔팅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내가 이 라이트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어를 직접 크리에이터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레이어에 표시할 수 있는 만큼 모바일 환경에서는 성능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26.1 패치 노트에서 새롭게 추가된 오버레이 라이트랑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라이트는 맵이랑 UI 사이에 있는 하나의 레이어에 조명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그려질 때 얘가 빛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같이 그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엔티티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를 시켜주고 거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엔티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버레이 라이트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모닥불도 직접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라이트랑 라이트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버레이 라이트에서는 스프라이트 타입으로 설정을 해 주고, 그리고 컬러를 가장 하얀색인 값으로 변경을 해 줘서 오버레이 라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립 모드가 있으니까 얘를 이제 립 모드에서 언릿으로 설정된 매테리얼을 스프라이트 값에다가 매테리얼 값에 넣어 주게 되면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게 설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오버레이 라이트면은 오버레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맵에다 배치를 해 주고, 걔를 글로벌 타입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색깔을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있었던 그 밝았던 화면이랑 동일하게 되고, 똑같이 라이트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서 립 모드를 킨 경우에 맵이 전부 다 깜깜해졌다면 좀 밝히고 싶을 때는 글로벌 타입에서 색상을 하얀색으로 선택을 해 주게 되면은 원래 기본 화면과 동일하게 되니까 갑자기 깜깜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도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